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건물주 되고 싶으시죠? 보통 이제 서울 수도권에 많이 욕심을 내시는데 지방에도 이제 괜찮은 물건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특이하게 이 건물은 고시원 건물이죠. 네, 맞습니다. 한 1년 전쯤에 한번 나오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또 잘 되고 있는지 또 가격은 좀 올랐는지 궁금해서 다시 한번 이제 모셨습니다. 지금 고시원 건물 갖고 있는 게 어디에 갖고 계신 거죠? 전라남도 광주에 갖고 있습니다. 전라도 광주. 그럼 어떻게 직장 다니면서 이 고시원 운영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네. 어떻게 이렇게 하시게 됐어요? 언제까지 제가 직장을 다닐지 몰라서 미래 노후 대비하는 차원에서 여러모로 투자와 사업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현명하십니다. 요즘 이렇게 뉴스 보면 뭐 지금 희망퇴직을 뭐 나이와 상관없이 다 받고 있더라고요. 네. 이제 칼바람이 내년에는 더 심하게 불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인들은 내가 이 직장을 언제까지 다닌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네. 이제 우리 스 과장님처럼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전라도 강주에 있는 건물인데 몇 층짜리 건물이에요? 4층짜리 건물. 4층. 네. 이거 얼마에 매입하셨죠? 처음에 한 10억 정도 상당의 10억 건물을 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대출 한 6억 받았고요. 대출 6억 정도. 거기서 이제 추가 제가 옷을 좀 입혔습니다. 옷을 그래요. 입혔다는 거는 이제 리모델링 하고 그다음에 가구, 가전, 네. 그 외에 이제 여러 도구 집기들을 좀 준비를 해서 충분한 이제 가치를 부여해서 거기서 이제 추가 한 2억 6천만 원 들어서 그래요. 그럼 한 실투자금은 한 6억 조금 더 들어간 거네, 그죠? 예. 네, 6억 정도. 네. 여기 이제 그 고시원 운영하는 거니까 매출도 있고 이제 비용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야 이제 순 마진이 생기니까. 네. 그 매출하고 비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대략적으로 이제 매출 비용은 총 1,200만 원이 이제 매월 그렇게 발생이 되고 있고요. 고정적으로. 네. 그다음에 여기서 대출 이자가 네. 3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처음 이제 매입할 때는 그때는 이자가 낮아가지고 200만 원 정도였는데 요새는 좀 많이 올라서 50% 올랐네요. 네. 300 정도 되고 그 외에 뭐 들어가는 가스, 전기, 통신 그 외 비용, 재반 비용들이 한 150만 원 정도. 150만 원 네, 정도. 물론 뭐 좀 겨울이고 여름이면은 좀 전기가 많이 나온다 하면은 이제 한 200만 원 정도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 한 그 정도 비용이 들고. 그러면 이제 순이익이 한 700 정도 드는데 여기 네. 뭐 인건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직접 관리 못 하시니까.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고 이제 전라도 광주에 원격으로 제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저희 총무 이제 저희는 이제 실장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실장님 이제 비용이 150에서 200 정도. 이제 그거는 이제 그때 이제 실적에 따라서 제가 그렇군요. 여러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내가 좀 가까이 있으면 직접 관리하면 그 인건비도 좀 아낄 수 있는데 이제 또 원거리에 있으니까 이제 네. 실장님을 쓰신 거네요. 네. 그러면은 매출 1,200에 비용 빼고 나면 이제 한 700 정도 되는데 여기다 맞습니다. 이제 실장님 인건비까지 또 한 200 빼면 넉넉하게 네. 한 500 정도 남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 이렇게 들어보니까 고시원 보통 이제 수익률이 막 서울에서 하는 것들 보면 막 20% 넘어가는 것도 많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수익률이 한 5% 전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죠?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네요. 그렇죠. 예. 근데 5% 정도 되면 서울에도 좋은 거 많이 있는데 왜 굳이 지방 가서 5%짜리를 하시게 된 거죠? 매일 새벽 저를 만나실 분은 요 아래 댓글 확인해 주세요. 제가 투자해서 돈을 벌려고 할 때 여러모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세 차익형을 할 거냐, 아니면 수익형을 할 거냐. 그런 거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가장 각광받고 있는 게 지식산업센터가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잘 모르는 분야에 이제 뛰어들기보다는 전라도 광주에 그 제가 지금 투자한 그 사업하고 있는 그 고시텔, 고시원 그 주변은 제 와이프뿐만 아니라 잘 아는 곳이에요. 잘 아는 동네여서 거기를 딱 보니까 이거는 시세 차익을 가져갈 수 있으면서 매월 일정한 현금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서울에서 하게 되면은 좀 더 낮은 가격으로 그 수익률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세 차익에는 당연히 못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아쉬움이 있어서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그렇게 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지금 매입을 10억에 하시고 리모델링 비용이 아까 한 2억 6천 들어갔으니까 총 투입비는 이제 12억 6천이 되는 거잖아요. 대출 네. 빼고. 네. 지금 그러면 여기 팔면 거기 이제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네. 팔면 대략 얼마 정도에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물론 정확한 비용은 아니지만 한 15억 정도는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억 정도. 그럼 한 2억 5천 정도 차익이 생긴 거네 현재. 네. 이거 언제 매입하신 거죠? 작년 21년 봄에 제가 그러면 이제 한 1년 한 10개월 정도 된 거네요. 네. 1년 10개월 만에 한 2억 5천. 물론 이제 세전이긴 하지만 네. 괜찮네요. 네. 어때요? 그럼 앞으로도 이제 이런 것들을 할 것들이 좀 많이 있나요? 그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그 주변 지역이 제가 처음 조사할 때만 해도 한 70개 지역이 70개에 대한 고시원 건물이 있었고 그래요. 그 주변에도 지금도 최근에 저희가 이제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 새롭게 투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서울 고시원도 있고 여기 이제 지방 고시원이잖아요. 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네. 차이가 있나요? 서울의 고시원은 이제 적은 비용으로 내가 월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적게는 뭐 1억에서 한 많게는 뭐 2, 3억 정도까지 내 자본을 투자해서 매월 현금 흐름 나와서 이제 보통 수익률이 뭐 한 20%에서 보통은 30%, 40% 넘게 네.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게 이제 하나의 단점은 이제 월 현금 흐름은 잘 나오지만 그 시세 차익은 좀 많이 못 만들어낸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 반면에 제가 운영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건물을 운영하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부여를 하고 주변에 이제 어느 정도의 호재를 감안하면 아파트에 대한 이제 시세 차익에 만큼 못지않게 그 정도의 이제 차익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 고시원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률이 한 20%에서 30% 정도 돼서 어찌 보면 그 임대 수익 아니면 이제 운영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건데 단점은 매매 차익이 물론 생길 수도 있지만 좀 적다. 근데 지금 이제 전라도 강조하시는 것은 건물 투자인 거 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좀 적지만 이제 매매 차익을 이제 크게 가져갈 수 있다. 이제 이 차이가 있는 거네요. 네, 물론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그 대출 이자가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뭐 그렇게 안 좋진 않았는데 그때도 어느 정도의 이제 한 10%에서 20% 사이 정도의 수익률을 확보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대출 이자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그렇죠. 현금 흐름이 좀 떨어지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건물을 투자해서 보는 거는 장기간 투자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시세 차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이제 고시원은 여러 입실자들이 다 모여 사는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수익률을 유지할 때 또 나중에 이거 건물의 가격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매출이잖아요. 근데 네. 매출을 만들려면 항시 이제 만실로 운영해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운영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면 만실로 채울 수 있죠? 지금 거의 공실 없이 운영 중이시잖아요. 네, 저희 거의 요 주변에도 그렇고 거의 신기록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비결은 몇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잘 될 만한 그런 고시원을 찾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어이없을 수도 있는데 잘 될 고시원 얘기는 빈방이 없이 확실히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매물을 찾는 건데 운영을 해본 결과 총 이제 고시원 운영하는 요소가 총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부동산의 개념이 있으니까 위치, 네. 그리고 이제 시설, 좋은 시설. 네. 네. 세 번째는 방의 크기입니다. 뭐, 왜 방 크기인지 이따가 설명을 네, 드리겠습니다. 크면 좋은가 보죠? 예. 네,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철저한 관리. 관리. 이렇게 총 4가지 요소가 있는데 잘 될 고시원을 먼저 이제 방 크기가 좋고 위치가 좋은 데를 선정을 한 다음에 관리를 할 때 저희는 좀 특별하게 그 입실자 선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입실자분들이 저희 고시원은 깨끗하고 그리고 이제 진상 고객이 없는 조용하고 편안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 고시원을 이제 운영하다 보면은 흔히 말해 이제 진상 고객이 한두 명만 있어도 거기에 분위기가 완전 확 흐려지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진상이지 않을지 어떻게 알죠? 그거는 비법이 있습니다. 뭔데요? 그거는 저희가 관리하는 인원이 총 3명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입질을 받으려고 이제 문의를 주었을 때부터 어느 정도의 이제 간단한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받을 때도 전화 받아서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누고 그렇다고 근데 너무 추저하듯이 하면 안 되고요. 당연히 이제 고객이기 때문에. 근데 어느 정도 설명을 듣고 살짝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이게 몇 번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의 사회성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좀 너무 막혀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이제 유형들이 쫙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도 이제 나름의 정확한 기준에 맞춰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 만실을 지속할 수 있는 이유가 일단 될 고시원을 찾는 거죠. 네. 좋은 위치, 좋은 시설, 이제 방 크기, 그다음에 이제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입실자도 처음에 들어올 때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성향도 이제 보신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고시원은 매달 월세를 받잖아요. 그죠? 네. 연체되는 경우는 없었어요? 하시면서? 네, 지금까지 1년 6개월 운영하면서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게 기본은 밑바탕은 입실자 선별 관리가 우선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좀 죄송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입실료를 매월 음. 내기 좀 힘드신 분들은 네. 저희가 어느 정도 정중하게 거절을 하고 있고, 근데 처음 할 때부터요? 예, 근데 물론 거절할 때도 당연히 기분 나쁘지 않게끔 그렇게 잘 운영해가지고 이제 거절을 하고 있고. 근데 그분이 월세를 밀릴지 안 밀릴지 어떻게 알죠, 사전에? 아, 그것도 이제 물론 당연히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희 음. 판단이 틀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초 데이터를 통해서 아, 이분이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직업이라든지 직업. 사는 지역이라든지 나이라든지 만약에 너무 나이가 드시거나 이제 직업이 좀 불분명하다 이러면은 좀 한 번 정도는 이제 의심을 해보고 추가적으로 인터뷰를 하고 그게 이제 첫 번째의 기본 바탕이고 두 번째는 되게 사소할 수도 있지만 네. 모든 전 인원한테 이 월세 내를 날짜가 되기 한 3일 전에 미리 연락을 정해진 그 폼에 카카오톡이라든지 문자로 연락을 드립니다. 3, 4일 전에 미리 네. 이제 월세 낼 날입니다라고. 네. 그리고 당일날에도 꼭 연락을 드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월세를 밀릴 만한 사람, 뭐 밀린 사람들한테만 연락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전부 다. 누구나 꼬박꼬박 잘 내고 있고 뭐 미리 내는 분들한테도 꼬박꼬박 다 이건 정형화돼서 이거는 이렇게 하고 있다. 왜냐면 보통 분들이 진짜 낼 비용이 없어서 못 내시는 분들은 또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분들이 본인이 이제 까먹어서 네. 아 내가 이 날짜가 몰라서 이러는 경우가 또 맞아요. 많기 때문에 그런 분도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거 통해서 그리고 또 까먹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본인들이 살 거 본인들이 이제 그 놀 거 할 거를 다 하고 그 다음에 남는 돈으로 이게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지금 3, 4일 뒤면은 이제 월세를 내야 될 날이 다가온다라고 설명을 하면은 이제 부랴부랴 또 준비를 하고 그렇군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 다시 정리를 해보면 우리 스카자님 말씀해 주신 거 고시원의 성공 요소 4가지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당연한데 이 당연한 것을 못 지키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위치에 있는 거, 또 좋은 시설, 또 방 크기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네. 이제 철저한 관리. 그다음에 연체료가 안 생기기 위해서 아예 입실자를 들어올 때부터 인터뷰를 통해서 좀 한 번 더 필터링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적어도 3, 4일 전에는 이제 잊을 수도 있으니까 월세 내는 날을 네. 한 번 더 보내시고 또 당일날 보내서 이렇게 운영 유지한다는 거.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만실을 유지하는 비율도 그렇고 연체가 되지 않는 것도 그렇고 초기에 인터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이분이 어떤 성향이고 또 직업이 안전하고 진상은 아닌지. 그죠? 네. 왜냐면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한 명의 진상이 공동시설에서 여러분들에 대해 또 불편을 줄 수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 아까 여기 그 말씀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방 크기가 중요하다는데 이게 어떤 의미죠? 아, 이게 요새는 사람들이 이제 고시원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제 상향 편준화가 되기 때문에 옛날처럼 굉장히 좁은 막 1평 남짓 조금만 그런 거를 이제 원하는 사람보다도 그 좋은 시설과 좋은 환경을 원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정해진 시설 내에서 정해진 그 윤곽 건물 내에서 아무리 리모델링하고 아무리 좋은 시설을 남다 할지라도 뭔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방 크기입니다. 보통 크기.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요새는 대부분 저희 고시원에는 주로 이제 젊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20, 30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본인 집에서 살다가 갑자기 고시원에 들어갈 때 너무 답답하고 이러면은 금방 지쳐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방 크기가 어느 정도 내가 그냥 보통 처음에 집에서 방 하나 정도 크기를 사용하는 거 정도의 수준은 돼야 그래야 이제 마음의 편안을 느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용할 수가 있는데 방 크기가 작다 보면은 그런 걸 해결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어찌 보면은 오는 분들이 원룸보다도 더 좋다라고 그래요. 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가장 큰 메리트는 기본적으로는 방 크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방 크기가 크면 다 좋죠, 그죠? 네, 누구나 다 좋아할 건 분명한데 문제는 이제 방 크기가 커지면 수익률이 반비례하지 않나요? 그쵸, 그죠? 맞- 그럼 뭐 맞습니다. 수익률을 언제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수익률을 포기하는 대신에 경쟁력을 가지고 공실 없이 이제 만실로 끌어가면서 또 좋은 분들을 모셔서 연체 없이 이제 끌고 가는 거 좀 마음은 편하시겠네요. 그죠? 네. 수익률이 조금 떨어져도. 네. 거기서 추가로 하나는 방 크기를 더 중요시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 주변 고시텔에는 한 총 70개 정도의 고시원 건물이 있고 그 중에서 제가 예전에 작년에 이렇게 다니TV에 출연을 하고 저도 유튜브를 이제 운영하면서 설명을 좀 드리니까 저희 주변에 저희랑 완전 똑같이 하는 그래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카페 하신 분이 생겼군요. 예,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거랑 완전 똑같이 뭐 건물의 전체 뭐 색깔이라든지 뭐 주변에 뭐 가전 가구라든지 완전 똑같이 하는데 저희보다 더 나중에 생기고 더 좋아졌습니다. 더 좋고 그래요. 더 신시설. 그렇지만 저희보다는 방 크기가 작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보다도 그 월세도 이제 더 낮은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보다는 저희가 지금 계속 만실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걸 그렇군요. 보면은 아무래도 좀 요즘 사람들은 조금 월세가 비싸더라도 좋은 데라 가고 싶다 그렇군요. 라는 수요가 훨씬 많기 때문에 더 방 크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결국 스 과장님은 이건 이제 임대 수익보다는 수익률보다는 매매 차익, 자본 차익을 이제 목적으로 투자를 하신 건데 네, 이제 한 2년 돼 가잖아요. 네. 언제쯤 매각할 예정이세요? 못해도 3년은 더 거기가 2025년쯤 되면은 호재가 주변에 있네? 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그때 되면 한 매매 차익 한 5억 이상 기대하시나요? 아, 네. 그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럼 이제 1년 지나서 다시 모셨는데요. 한 2, 3년 뒤에 우리 스 과장님 이거 매각한다는 말이 들리면 제가 다시 한번 모셔서 얼마에 팔았는지, 그래서 얼마에 수익을 남기셨는지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나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